무조건 뭐 주택 골치 아픈 거. 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기 안 좋아 보면 주택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해요. 자, 상가냐, 주택이냐. 예. 다들 상가, 사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해 보면요. 아, 나 이 통상가 건물을 가지고 싶어. 그런 분이 많지. 아, 나는 주택으로 다 된 게 좋아. 이런 분은 없어요. 예. 그리고 표현도, 아까 제가 유튜브 설명드렸지만, 유튜브에서도요. 아, 주택은 뭐 임차인 관리 막 머리 아프고 뭐 관리할 거 많고 단점 위주로만 주로 되어 있는데,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그 장단점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크게 이제 두 개의 그림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지만 이런 식이죠. 그죠? 이런 식이죠. 물론 이 중간 단계 이게 섞어 놓은 타입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완전히 양쪽에 있는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제가 이걸 표현할까 말까 하다가 표현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주택. 이거는 이제 3층일 때도 있고 5층일 때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밑에가 다 주차장이죠. 예. 그리고 상가로 된 것들은 상가로 뚫로 되어 있고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주차장이 있죠. 예, 이런 구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그냥 주차장 이렇게 써놓지 않았냐면, 그냥 조금 다른 점을 구조에서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똑같은 용적이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 쉽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똑같은 용적,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땅 면적이 똑같아요. 뭐 70평이든 80평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으로 다 짓느냐, 상가로 다 짓느냐 해보면은 상가로 다 짓는 게 주차 대수가 작아요. 예. 그거는 그냥 법적인 거니까. 그냥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 전체를 다 풀면 항상 1층에 상가를 하고, 주차장을 하고도 상가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주택으로 된 거는 이거를 건축법적으로 풀어보면 주차 대수가 상가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주차장으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통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주택으로 가야지 임대가 될 땅인데도 나는 1층에 상가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건축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세대수를 조정한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요구를 하면 만들어주고요. 여러분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건축사가. 예. 죄송한데 주차장도 예. 용적률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여하튼 요거는 아까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간 이야기고요. 한번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상가 대 주택입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아시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아시는 장점 많이 나올 거예요. 상가. 평당 공사비가 낮죠. 왜냐하면, 다 비워져 있잖아요. 그죠? 다 통통 비워진 거, 심지어 에어컨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임차인이 다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냥 임차하면 돼요. 예, 그래도 상가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공사비가 낮습니다. 그죠? 공간만 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볼게요. 주택은 공사비가 높죠. 왜냐하면 방마다 칸막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재료도 벽지 발라야 되죠. 화장실은 타일 붙이고 뭐 해야 되죠. 변기들, 기구들 많이 들어가죠. 그죠? 예. 상가는 페인트만 칠해주면 돼요. 페인트만 칠해줘도. 예. 그래도 들어올 사람들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인테리어 자기네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택은 인테리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상가가 황금성이 높다. 상가가 솔직히 황금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가 복잡한 주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꼬마 빌딩 그러면 통상가, 통오피스 이게 제일 좋은 거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황금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 황금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큰 장점입니다. 예,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이거 관리 어려운 거 제일 큰 게 관리거든요. 관리 어렵고 뭐 고장 나면 연락 오고 고장 나면 연락 오고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큰 장점입니다. 상가의 통상가 통오피스의 큰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건물 시설 관리가 쉽습니다. 예? 임차인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다 원상복구 조건이에요. 원래 페인트 돼 있으면 페인트대로 다 해주면 되고, 위에 텍스 돼 있으면 텍스 다 해주면 되고, 냉난방기 있었던 거 다 떼서 다 철거해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항상 새롭게 딱딱 정리가 되죠. 임차인이 바뀌어도. 근데 얘는 건물 시설 관리할 게 많아요. 뭐 고장 나면 주인이 다 고쳐줘야 되죠. 예. 그리고 뭐 시설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 되는 것도 많죠. 기구도 쓰다 보면 부서지고 뭐 벽지도 하다 보면 찢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관리할 거 많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 관리 쉽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 주도라고 하는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예, 그 권리금이 있잖아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알아서 있었던 기존의 임차인이 알아서 그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금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이 관여해가지고 뭐 임차를 뭐 넣네 빼네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져도 임차인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 관리도 그만큼 쉽습니다. 예. 임대 관리할 것도 많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예. 나갈 때 주인이 내놔야 되고 구해야 되고 맞춰서 돈 내줘야 되고 예,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상가의 장점을 보면 노후화돼도 입지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상권이 좋다고 갔는데 막 엄청 낡았어요. 근데 주인은 고칠 생각도 안 해요. 안 고쳐도 가격 오르고 들어오려는 사람 줄 서거든요. 입지만 좋으면. 예. 그러니까 노후화돼도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근데 주택은 노후되면 기존에 원룸을 갖다가 뭐 60만, 70만 원 받았는데 점점 낡아서 뭐 벽지도 훼손이 되고 뭐 들어가 있는 시설은 낡으면 그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지저분한데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 예. 그러니까 노후화되면 임대비 저하되고 수리비 투자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내용만 보면 이런 내용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상가가 뭐 분명히 좋죠.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상가 지으려고 해요. 예? 상가 가지려고 하고.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상가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건 이제 단점입니다. 상가의 단점은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상가들 정말로 상가에 임차하시는 분들 힘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뭐 각종 지원금 내고 그래도 장사 다 집어치우고 정리하고 야, 이 기간 넘겨야 되겠다 그러고 장사장 다 그냥 수dob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장사를 경기에 민감해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우리 코로나 몇 년 갔습니까? 한 2년 이상 갔죠? 그때 정말 극히 일부의 좋은 입지에 그리고 좋은 업종의 그런 상가를 가진 그 건물주, 꼬마 빌딩 건물주들은 버텼지만 그렇지 않고 임차인들 다 나간다고 하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기에 정말 민감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자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 경기 어려우니까 이자 좀 밀어줄게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따박따박 그냥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금융이자는 다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게 주택은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요. 경기가 되게 민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빨리 접어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경기도로 떠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 근데 사무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경기 어렵다. 그럼 빨리 싼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 업을 잠시 정리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큰 그 주택의 장점이고요.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 삶의 터전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감하지 않은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상가는 땅값 투자비가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선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죠. 근데 주택은 상대적으로 땅값 투자비가 낮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 그 다음에 입지에 따른 임대 수익 차이가 크다. 이거는 뭐냐면 그 동탄에 여러분들 가보셨지만 소위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 따라서 A급지는 장사도 잘 되고 점포를 나눠도 임대도 잘 되고 또 안정성도 있고 한데 저 CD급지는 뭐 몇 년간 공실인 경우도 있고 또 들어왔다가 한번 나가버리면 다음 임차인 채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경우들도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임대 수익 차이가 커요. 근데 주택은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소위 C급지, D급지라고 하는 곳에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이 구조가 좋고 깨끗하고 신축 건물이다? 그럼 다 와요. 예. 예. 조금 걷는다 하더라도. 예. 뭐 엄청 떨어져 있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 깔끔하고 하면은, 난 어쩌면 조용한 주택가가 좋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언급을 해 놓은 게 상가는 통상적으로 월세가 없죠. 근데 주택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임차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가. 예. 근데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전세, 나중에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세를 놓으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먼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부 회수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이 당장 지어야 되니까 돈이 1억이 필요해요. 1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의 원룸을 전세로 돌리면 그 1억을 보증금으로 회수를 해서 그 돈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전세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일부 투자비를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예. 그래서 주택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무조건 이것이 좋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제가 많아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무조건 뭐 주택 골치 아픈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기 안 좋아 보면 주택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해요. 예, 훨씬 더 감사해요. 예, 그분들이 갑자기 여기 살던 분이 저기 지방으로 떠나지 않거든요. 그냥 사세요, 다들. 예,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좋다. 뭐 상가가 통상가 좋아. 뭐 꼭 상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투자자 여건하고 입지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가능한 용도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맹목적으로 이 뭐 상가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하게 뭐 이런 식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뭐 주택을 하는데 골치 아프대. 여기 상가 잘 임대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상가를 지어보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상가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달락달락 끊어지는데, 이제 가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가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